네, 여러분 2025년 초소천자문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고문서 연구실의 심영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비파 만취 오동 조조까지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근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진근 위 예. 지금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정에서 벼슬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생활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뜻은 묵은 뿌리는 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태어입니다. 시든다. 의태어. 묵은 뿌리는 시들고, 이제 나무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파 나무는 늦게까지 푸르고, 오동나무는 일찍 시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그 외의 나무들, 그러니까 묵은 뿌리는 시든다 이런 뜻입니다. 진자는 원래 동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술의 거자인 경우는 이렇게 쓰겠죠. 좌부방이기 때문에 좌부방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진. 뿌리 근자는 요게 간자죠. 간자는 초소를 그냥 쓰면 아마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왼쪽에 나무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곧 요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진근. 위는 그냥 단독으로는 맞길 위자인데 위에가 벼화자죠. 벼화자는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밑에는 계집녀니까 계집녀 초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위 진근 위에 예자는 덮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썩는 걸 뜻하는데 이렇게 된 모양을 그 다음에 위에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요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의자 또 이렇게 쓰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 기두가 있으니까 기두 자체의 초서가 끝에만 이렇게 두 개, 곧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씁니다. 위에, 진근 위에. 자, 이번에 뿌리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낙엽 표요. 낙엽 표 요. 천자문은
늘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늘 얘기했죠. 이 당시에 이 서술하는 기법이 뿌리를 먼저 한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낙엽을 얘기하고 곧 나무가 있으면 이 뿌리를 먼저 한번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이파리를 얘기한다 이런 식이죠. 굉장히 정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낙자. 자, 그냥 낙자는 낙양, 뭐 서울의 낙수죠. 낙양이란 말은 산남수북. 그러니까 낙양이란 말은 이 낙수의 북쪽. 옛날에 이 양자가 산의 남쪽, 강의 북쪽을 뜻합니다. 우리 한양, 한강의 북쪽이죠. 예, 한양. 어쨌든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낙자가 단독으로 쓰이면 물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지금 위에 요 풀초와 이어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내려와서 쓴다는 거죠. 이렇게 낙. 다시 한번 씁니다. 낙. 이 각자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점 두 개. 그래서 이어서 점을 다 이어서 이렇게 각. 그러니까 이런 글씨가 되는 겁니다. 낙엽, 낙, 떨어질 낙자, 낙엽이 떨어지는 잎이 표요, 흩날린다 이런 뜻입니다. 표요 자체도 의태어죠. 날리는 모양이죠. 표에 요가 있고 요에 요가 있으니까 운이 맞는 거죠. 이런 것을 첩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첩어입니다. 위에. 지금은 발음이 약간 달라져서 그렇지만 위에, 표요. 그러니까 진근, 그 다음에 의태어. 진이 묵은 뿌리는 땅에 드리워 있고 떨어지는 낙엽은 흩날린다. 이렇게 다 대가 맞는 거죠. 낙엽. 엽자는 우선 풀초를 하고 요게 있는 세자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밑에 나무 목자를 써줍니다. 그냥 세상 세자 자체는 뭐 그냥 쓰면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보통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렇지만 이 안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써줍니다. 낙엽. 표요. 표자는 우선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곧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여기서 이 모양은 우선 요 두 개를 요까지가 두 개고 이 밑에 복잡한 것은 그냥 따라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람풍을 써주면 됩니다. 바람풍 자체가 초서가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쓰면 바람풍 자체가 초서가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여기다 점을 하나 딱 더 쳐주면 이것은 봉황, 봉자가 됩니다. 표. 요자 왼쪽에 있는 요런 형태는 지난 시간에 요런 글씨가 아마 한번 나왔을 텐데 요런 형태는 요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도 요렇게 써주는 거죠. 멀요, 아득할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불 요자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형선사는 더 멋있게 쓰고 싶어서 여기서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썼네요. 예.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기는 힘듭니다. 이게 사실 붓으로. 이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남쪽에서 30년을 붓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서 이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낙엽 펴요. 이것은 반드시 시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통 시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에서는 군주가 사는 도시, 그러니까 임금, 황제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 이게 중앙이고 그 외에 자기가 사는 동네는 다 지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는 시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벼슬을 버리고 자기의 생업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 풍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곤 도군, 그 다음에 논류자, 유곤, 독, 운. 노는 곤이 홀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곤이라는 말은 장자편 제1편, 4편 소요유에 나오는 물고기 이름입니다. 물고기의 이름인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설상의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나중에 붕새가 되는 겁니다. 붕새가 돼서 창천을 난다 이런 얘기죠. 장자는 소요유에서 아주 작은 물고기가 아주 큰 6개월의 바람을 받아서 3만리의 바다를 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주 작은 세계와 아주 큰 세계, 마이크로와 매크로 세계가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는 걸 논하면서 들은 비유죠. 이 책, 그러니까 이 초서천자문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조의 송제, 양진의 양나라에서 나왔고 이 당시에는 도가, 유가는 물론 도가, 불가 이런 것이 아직 혼합되어 있던 시절이라 이렇게 장자의 사유가 이 천자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논류자는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씁니다. 요 위에 요 안에 있는 모양을 이런 식으로 논류. 논류자는 뭐 유람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곤.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곤. 굳이 뜻을 새기자면은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옆에 요자가 맞곤자죠. 이렇게 씁니다. 지금 지영선사는 붓을 여기서 와서 그냥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건 이해 가시죠? 이 빗자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위에서 연결해서 오기 때문에 3획만 이렇게 왼쪽에 획을 하나 줄였습니다. 줄이고 오른쪽에 그대로 세조자를 써주면 됩니다. 유곤 세조자 정확하게 이 세조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 까마귀 오자입니다. 근데 요게 하나가 더 있으면 세조자, 요게 없으면 까마귀 오자. 이 자는 이렇게 명자가 되는 겁니다. 유곤. 독. 독자는 워낙 많이 쓰이죠, 이 자는. 얼마나 많이 쓰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독자 아닐까요? 동락이란 말이 있죠. 군자는 홀로 즐거워한다. 동락.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해는 가시죠. 자, 개사슴록 같은 것은 당연히 붓이 이렇게 오겠고 이렇게 가는 건 이해하는데 촉자를 위에 네모를 일단 네모를 이렇게 하고 밑에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써준 거죠. 독. 그럼 외워두셔야 됩니다. 독. 운. 술의 거자가 조금 전에도 써드렸지만 단독으로 쓰이면 당연히 이렇게 쓰지만 왼쪽에 붙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륜자, 바퀴륜자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하나, 이 네모도 점 두 개로 쳐서 이어서 하나, 둘, 밑에 세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륜 이렇게 써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도군, 운, 능마강소. 그 다음 글자가 능마. 강, 소. 능이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쓰이죠. 능멸하다. 뭘 이렇게 넘어서다라는 겁니다. 도를 지나친 게 능멸하는 거죠, 남을. 그러니까 넘어선다는 거죠. 자기가 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가는 거죠. 마는 어루만질 마죠. 강은 붉을 강자입니다. 소는 하늘 소자죠. 붉은 하늘을 능멸하며 어루만진다. 이 놀던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나중에 붕새가 돼서 하늘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장자의 호쾌한 사상을 딱 이 소요유의 사상을 딱 8자로 표현한 거죠. 능. 능자는 여기에 이수변이니까 이수를 써주고요. 능. 요 위에 복잡한 것을 그냥 능. 이것은 뭐 간단하죠. 마도 뭐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두 획에 쓴다. 이것은 하나, 둘, 3획이 되니까 획을 줄이죠. 뭐 이렇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획을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안에 수풀림처럼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손수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쓰면 마. 다시 한번 씁니다. 능마 할 때 마. 어루만질 마. 능마. 강. 실사가 밑에 붙으면 아니 혼자 쓰면 이렇게 쓰지만 밑에 왼쪽에 있으면 아들 자차처럼 쓴다. 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가끔 말씀드리죠. 뭐 예를 들어 결자가 있으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매질 결자.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요것만 아시면 뭐 강자는 아들 자자를 쓰고 그대로 써주는 거죠. 요 위에 것을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2번 하고 내려간다. 천천히 쓰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전체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이런 형태로 능마강 소.
비우자는 단독으로 쓰면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우선 뭐 가장 간단한 게 비우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 번 쓰는데 이것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글씨들도 다 저렇게 쓰는데 어쨌든 비우자가 위에 붙으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 뢰자가 있다. 우레래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뢰. 그러니까 이거는 소자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밑에 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요거는 아시죠? 이렇게 이게 지금 글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면은 능마강소, 능마강소. 이런 기상을 시골에서 가지고 산다는 거죠. 소유하면서. 탐독완시. 그 다음에 탐독 탐독완시. 여기서부터는 중국의 왕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고사를 얘기합니다. 한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책방에 가서 책만 보고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책방에 가서 책만 보고 나와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보면 다 기억했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토그래픽 메모리죠.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자, 탐자는 뭐 물론 요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침자가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쓰죠. 요 침자는 채침, 주자의 사유의 이름이죠. 그럼 탐자를 우선 쓰면 귀이자는 계속 나옵니다. 귀이자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왼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찍고 나머지를 이렇게 감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탐. 여기선 초소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 글씨가 아니고 요 글씨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옆에 해서는 지영선사께서 직구께 아까 제가 처음에 쓴 글씨로 했는데 글씨는 이렇게 썼네. 이렇게 탐. 원리는 뭐 이렇습니다. 독자는 왼쪽에 말씀어는 그냥 쓴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한다. 자, 조개패처럼 생긴 형태가 밑에 있으면 이렇게 한다. 또는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씨의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글씨가 이미 이상하게 보이죠. 이런 걸 포백이라고 하고 결구라고 하는데 선택을 하는 거죠. 어느 글씨가 더 글씨에 맞는가. 여기서는 이 획이 맞다라고 판정해서 이렇게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틀린 글씨예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맞춤법 통일한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제정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면 어디서 기준을 찾느냐? 전현 선배들의 글씨에서 찾습니다. 옛날에 뛰어난 명필들이 다 저렇게 썼다는 거죠. 완이라는 말은 놀완인데 뭐 습자는 왼쪽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자는 뭐 당연하겠지만 원래 이렇게 쓰죠. 요자만 하면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되지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획을 한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원자를 그냥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 글씨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드립니다. 그냥 습자를 쓰고 이렇게 시자 초설은 쉽죠.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획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걸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붓이 아니고 분필이 돼서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C 탐독완시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목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가서 노리면서 그러니까 탐독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읽은 것을 탐하면서 시장을 노린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우목 상상 우목 낭상 낭은 주머니 낭자입니다. 상은 상자 상자죠. 옛날에는 책을 보관하는 방법이 상자에 보관하고 또 작은 수진본이라는 것은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목 눈이 한번 딱 가면 마치 그 책을 주머니에 넣거나 자기 상자 속에 넣어놓은 것 같이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엄청난 천재였겠죠. 아마 이 당시에도 천재였으니까. 그래서 우자는 간머리 왼쪽은 쓰지 않는다. 안에 거는 요 안에 글씨는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우자죠. 목자는 뭐 그냥 여러분들 뭐 써주면 됩니다. 네모는 반드시 두 획에 한다 그랬어요. 뭐 나라 국자도 마찬가지고 네모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 둘, 3획이기 때문에 초서에서는 획을 줄인다. 두 번 하고 이렇게 우목. 상 이런 글씨는 이렇게 어려워 보여도 일단 요까지는 이해하시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요 네모를 점을 양쪽에 하나 찍어서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요 두 개는 생략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쓰면 맨 밑에가 오드이자인데 오드이자 초서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요 모양만 따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최대한 획을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우목상. 대죽이나 풀초는
똑같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자 상자 밑에는 서로 상자니까 서로 상자 초서가 이렇게 쓰죠. 네모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쓰면 상자 상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 그 다음은 이유유외. 주역의 역자처럼 쓰지만 여기서는 쉬울 이자로 읽어서 이유 쉬울 이자 쉬울 유자. 유 왜? 시경에 보면은 소아라, 그러니까 시경은 풍아 송이 있는데 풍아 송 중에 소아 대아가 있어요. 그 중에 소아에 대변이 아니고 작은 곡갈 소변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 나오는 걸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곧 이 뒷구절과 같이 합쳐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쉬울이자 쉬울여자.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바는 두려워해야 하니.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하니. 뒤에 나오는 구절이 초기 원장인데 왜냐하면 귀가 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남이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경계하는 거죠. 어떤 살면서 남의 험담 자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자, 이것은 뭐 역자로 읽기도 하고 일자로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쓰죠. 요거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게 연결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역자. 주역할 때 역이고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다 쉬울 이자입니다. 유자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 이 수레거자가 왼쪽에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질 않고 이분이 지영선사께서 어떻게 썼냐면은 붓이 와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같은 원리인데 똑같은 글씨를 계속 쓰기 싫어해요.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자, 종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글씨를 쓸 때 이 종자를 계속 써야 돼요. 그럼 한 번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종이 나오면 이렇게 쓰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여기 약간 포인트를 바꿨죠? 같은 글씨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근데 또 나와. 자, 고민됩니다. 그러면 요게를 또 포인트를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것은 그 구성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왕희지의 유명한 난정서에 그런 말이 있죠. 갈지자가 16번 나오는데 다 다르다. 그걸로 표현하죠. 글씨를 표현할 때는 글씨 자체도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서예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다른 글씨인 줄 아는데 이체자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체자가 아니고 같은 글씨인데 표현을 달리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해하시죠? 이 부분을 살짝 다르게 썼고 이 부분을 살짝 다르게 쓴 거죠. 이게 이제 서예 용법인데 앞에 계속 이제 이분이 이렇게도 쓰고 뭐 온갖 걸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걸 먼저 쓰고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한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추자는 그대로 쓴 거죠. 이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곧 위에 요거하고 요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쓰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지영선사가 지금 쓴 이 글씨가 아니고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이 글씨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렇게 쓰면은 글씨가 이상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눈이 이게 익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쓰면 좋다. 이게 이제 이체자가 아닌데 흔히 이제 제가 이체자 개념들이 사람들이 글씨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체자라 그러는데 서예상 그러니까 서예의 필법에서는 이체자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유 유 유자는 뭐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쉽고 쉽게 하는 바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 외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초서가 여러분들. 자,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요. 이상하죠. 이 외자가. 원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네모니까 이렇게 하고서 밑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다 생략하고 이런 걸 전부 생략해 버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온 건데 이건 글씨로 붓으로 써도 굉장히 모양이 안 나오고 힘듭니다. 이거는. 왜?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형선사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런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자가 됩니다. 이유유예. 속이 그 다음에 이제 속이 헌장. 지금은 이 속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복잡하죠. 요자입니다. 요자 같아요. 근데 요 당시에는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속이 원장. 그러니까 이게 붙을 촉자입니다. 이거 여기서는 속자지만 여기서는 초기 원장으로 읽어요. 귀가 붙어 있다. 어디에? 원장. 담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면 저 다음에 누구 귀가 붙어 있다는 거죠. 바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험한 소리를 하면 세 사람만 건너면 뭐 다 험담이 되는 거죠. 속자는 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해하시죠?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복잡하니까 이 안에 복잡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이해하시죠? 원래 이 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인거 무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 귀자는 계속 나왔으니까 한 번만 써드립니다. 이 단독으로 여기 처음 나온 거죠. 원도 뭐 이해하시죠? 흑도 자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그렇죠? 흑도 자가 있으니 이렇게 하고 항자는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하고 점 두 개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이어 써야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 담원자. 다시 한번 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원, 장, 장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흑도자를 먼저 쓰고 이 부분 이렇게 한번 감고 여기서 네모를 하고 이렇게 두 개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감고 와서 네모는 두 번에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감고 두 번에 속이 원장. 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구선손반. 이번에 이제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갖출 구자에 반찬 선자죠. 손반. 구선 손반. 반찬을 갖추어 밥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구선 손반. 그렇죠. 반찬 갖추어 밥을 먹어야죠. 그 논어의 향당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자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죠. 할부정불식. 똑바로 안 썰면 공자는 안 드셨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요리를 할 때 정확하게 썰어야 되는 거죠. 부득기장이면 불식이라. 간장 안 주면 안 드셨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소스 안 주면 안 드십니다. 공자님. 똑같은 얘기예요. 반찬 없으면 밥이 맛이 없죠. 구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자 기억나시나요? 밑에 부분이 똑같죠. 구자랑. 그러니까 위에만 동그랗게 한번 해주고 늘 얘기지만 이 획이 굉장히 유명한 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 이렇게 써줍니다. 구 선. 선자는 옆에 고기 육달월변이라 그러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착할 선자만 왼쪽에 써주면 되죠. 하나, 둘, 두 번 하고 네모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착할 선자는. 착할 선자 단독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와서 붓이 가서 하나, 둘, 이렇게 착할 선자.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구선, 반찬 선자죠. 구선, 뭐 선자 정도는 다 아시죠? 손, 역시 이수변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먹을 손자죠. 밥식자, 초선은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모양 그대로. 여기서 와서 이렇게 밥식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밥식자. 구선, 손, 반. 이거 밥반자죠. 자, 근데 밥식자가 왼쪽에 붙으면 이 모양을 다 살려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슷하게 붓이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 밥식자가 들어가는 게 약간씩 표현을 달리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글자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획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붙어서 사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까지 와서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써준 거죠. 사실은. 기본 획이 이렇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자를 써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 구선 손반. 적구충장이라. 적구 입에 맞는다는 거고 충장 적구충장이라. 장자는 지금은 이렇게 쓰죠. 장.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요걸 썼죠.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적자, 마침 적자. 입에 적당하면 되고 시골에 살면서 뭐 많이 필요 없죠. 적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안에 이 글씨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이게 원래는 요 글씨 자체가 원래 여러분들 말맞자가 있어요.
말맞자 초소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노풀고자가 있으면은 이 말맞자 위에다 점을 하나 찍으면 노풀고자가 돼요. 요거랑 똑같죠, 지금. 안에 모양이 노풀고자랑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왜 이 글씨가 성립이 되느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글씨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없냐? 내가 찾아본다. 예, 찾아서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구자. 구자는 이게 단독으로 쓰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간단한 글씨를 쓰기가 어렵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회계 복잡하면 어쨌든 운용의 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붓을 댔다가 이게 사실 붓을 딱 이렇게 한번 멈추는 겁니다. 붓을 딱 했다가 이렇게 적구 충. 충자는 뭐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충. 가로획을 먼저 쓰고 충. 적구 충.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장자는 그러니까 입에 적당하고 속된 말로 창자만 채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강의 시간에 창자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입에 그냥 적당하고 창자만 채우면 된다. 육달월변이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렇게 썼어요. 아까 한번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죠. 이 표현을 약간씩 달리 한다는 게 오늘은 이런 표현이 같은 글씨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와요. 이것이 바로 요해. 옛날에는 지금은 요게 없지만 지금 여기 지형선사가 써놓은 여기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해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와서 요 위에 올라간 게 있죠. 그러니까 밑을 다 생략 이렇게. 그런데 지금 장자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 해서가 달라서 이렇게 안 쓰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없다 그랬죠. 이것은 지금 초서 강의지만 여러분들 전설을 배울 때 반드시 불문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문해자에 나오는 글씨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실 분이 있을 텐데 자기가 막 만들어 글씨를 쓰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전설은 설문해자에 나오는 글씨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서도 그런 약간의 그렇게 엄격하진 않지만 그런 룰이 있는 거죠. 송나라에 가가지고 서현, 서계라는 설문해자를 연구한 유명한 학자들이 후대 내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문해자에 나오지 않는 글자들을 자기가 추측해서 썼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후대에 비난받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원칙이 지금 이 장자도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된다, 후대에.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